현재 XRP에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단순히 6개월, 1년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시리라 생각합니다. 최소 1년 이상씩은 들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아주 재미난 기사가 있어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리플 투자자들에게 2년 전 쓴 편지 형식의 기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제 새벽이죠. 미국 연준의 경우는 FOMC를 통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CNN 비즈니스는 향후 연준의 행보를 점쳐볼 수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 세 가지 부분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연준은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롬 파월은 이날 최근 경제의 회복력을 고려할 때 연준은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CNN은 설명하게 됩니다. 이 금리가 높을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는데 파월의 발언을 볼 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앞서 연준 내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말부터 현저한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 파월 의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파월의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인해 금리 인하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이날 파월 의장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편할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라는 말장난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연내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실히 못 박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근처에 일관성 있게 머물면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도 내년은 고사하고 다음 FOMC 회의까지의 시간 동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죠. 이제 마지막으로 연준의 판단을 알기 위해선 GDP와 소매 판매 데이터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인플레이션 이외에 GDP와 소비 지출 데이터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미국인들은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7월 18일 미 상무부는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매 판매 증가세는 지난 4월부터 무려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말에는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 증가율이 연율 2.0%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확정치로 전달 발표된 잠정치 1.3%에서 0.7%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죠. 당시 상무부는 수출과 소비자 지출, 정비 지출의 상향 조정 덕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가격 역시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 크립토 업계는 이번 인상을 두고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는 입장과 함께 내달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유의미한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FOMC의 금리 인상 이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여전히 강세 사이클에 있다라는 분석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FOMC 회의가 있기 하루 전인 26일 크립토컨트의 대표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여전히 강세 사이클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주 대표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실현 시가총액의 71%는 6개월 이동평균선 위로 이동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매도 압력이 낮음을 의미한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추가적으로 낮은 매도 압력이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의 정점에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이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이 크립토컨트 데이터에 따르면 FOMC 회의 이후에도 이 같은 지표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크나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량이 무려 안타깝게도 30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연초 보여주었던 상승분과 비교하여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늘어난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 30개월 최저치 기록, 변동성 낮아진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달 이상 길어지는 비트코인 횡보세의 주요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30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온체인 분석 플랫폼 바차트의 경우는 27일 바이낸스의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들의 현물 거래량을 근거로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가 2018년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지적을 하였는데요. 이 바차트는 최근 일주일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을 통계한 결과 비트코인 거래량이 약 2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과 2022년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 통계값의 180억 달러의 약 9분의 1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는데, 이 바차트는 이와 같은 현물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 원인이 최근 한 달간 이어진 가격 횡보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죠. 네, 그러면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소식도 나오고 안정세를 더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연초의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번 주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이번 달 마무리를 어떻게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크립토 마켓은 시간이 지나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크립토 사업자들이 뛰어들며 하루에도 수십 개의 코인 프로젝트가 생겨나며 수십 개의 코인 프로젝트가 또 사라지죠. 이를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이 조사를 하였는데, 지난 2년간 상장 폐지된 암호화폐가 무려 1053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2년까지 약 2년 동안 워너마켓과 코인마켓에서 상장 폐지된 암호화폐가 무려 1053개로 집계가 된 것인데, 같은 기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암호화폐는 1010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상장 폐지나 투자 유의 종목은 워너마켓보다 코인마켓에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거래소에서 퇴출된 암호화폐 수는 워너마켓 75개, 코인마켓 164개였으며 2021년에는 70개, 코인마켓 744개, 유의 종목 지정은 지난해 기준 워너마켓 149개, 코인마켓 178개였으며 2021년에는 워너마켓 92개, 코인마켓 591개였습니다. 이 워너마켓은 원화와 암호화폐 간 거래를 지원하는 5개 거래소로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이죠. 이제 코인마켓은 암호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로 22곳에 달하는 더 많은 상장 폐지와 유의 종목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암호화폐는 다양한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 상장 폐지 시 거래 가능한 거래소로 이관할 수 있지만, 단독 상장된 암호화폐가 상폐될 경우 투자자들은 아주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자금력과 유동성이 부족한 작은 시총의 암호화폐의 경우는 특정 세력에 의한 급격한 가격 변동을 일으켜서 이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실제로 최근 2년간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은 지난 2021년 하반기 65%에서 지난해 67%로 상승하며 투자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을 하였는데요. 앞으로 크립토 마켓이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더욱 큰 성장통을 겪어야 할 텐데, 그럼에도 2년 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건전해지고 깨끗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2년 뒤, 3년 뒤를 보았을 때 그때 당시 지금의 오리를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XRP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단순히 6개월, 1년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시리라 생각합니다. 최소 1년 이상씩은 들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주 재미난 기사가 있어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리플 투자자들에게 2년 전 쓴 편지의 형식의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평단 3,000원인 친구에게 2년 전 편지를 다시 꺼내며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리플 투자자들에게
2년 전 쓴 편지 형식의 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2021년 2월에 게재한 것인데 다시 꺼내서 읽어봤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니 리플의 희망 고문 평단 3,000원인 친구에게 라고 2021년 2월 17일 날 기사가 올라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긴 세월을 버틴 리플 투자자들에게 리스펙트를 보낸다. 최근 XRP에 다시 입문한 신참 투자자들에게는 리플 투자의 역사를 되새겨 보시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재밌는데 한번 정말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내 톡을 받고 뭐라 할 말이 없었다. 3년 전 리플을 추천한 것이 큰 실수였어. 너는 괜찮다고 하지만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이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터치하고 다른 죽었던 알트들도 부활 조짐을 보이는데 리플은 희망 고문만 하고 있으니 나는 적어도 이 리플랩스가 SEC와 소송에서 합의를 한다면 못해도 2배는 뛸 거라고 생각을 해. 20일 재판이 있다고 하고 어제는 양측이 법원에 서류를 넣는다고 하길래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현재로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니 정말 욕이 침처럼 고인다. 제드 맥켈럽 이 새끼는 양심도 없는지 계속 팔기만 하고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알기로는 미국 사법제도가 원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해. 리플 입장에서 시간을 끌어봐야 좋을 게 없겠지. 다만 소송 비용은 매달 내다 파는 리플로 충당할 테니 그게 화가 난다.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서라도 리플랩스가 더 이상 리플을 못 팔게 했으면 좋겠다. 돈이 쪼들려야 그래서 변호사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야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고 친구야 네 평단 3,000원쯤 되지. 까마득하게 물린 걸 아는데 조금이라도 벌충을 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일단 가진 거 절반을 파는 거야. 현금이나 다른 코인으로 들고 있다가 거기서 또 절반으로 떨어지면 현금은 반을 뚝 잘라서 다시 사는 거야. 매각한 돈 절반은 건지고 보유 수량은 같아지는 거지. 그리고 가격이 더블이 될 때 팔리도록 예약 주문을 넣고 기다리는 거야. 내가 보니까 줄창 빠지는 거는 아니더라. 희한하게 더블 정도는 2배 정도는 반응이 되더라고. 이걸 반복하면 조금씩이지만 투자금을 찾을 수 있으니까 리플 완전히 손털기 아니라면 이런 방법이 떠오르더라고. 이제 뉴스 보니까 이 소송이 8월은 지나야 1차 결과가 나온단다. 그 전에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또다시 희망 고문인 걸 아는데 리플에 속은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이제 쓴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블록 미디어라는 이 매체에서 제임스 정 기자분이 적으신 건데 굉장히 재밌게 적으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편지 내용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참 이 짧은 편지 내용 속에 XRP의 핵심 내용들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리또속도 있고 리앙호도 있고 정말 끝이 안 날 것 같은 SEC와의 소송 속에 XRP 투자자들의 참 계륵 같은 마음이 녹아있죠. 다 팔자니 뭔가 내가 팔면은 오를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더 사자니 내가 사니까 계속 주구장창 떨어지니까 이거를 뭐 팔지도 못하고 더 매수하기도 무섭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럼에도 이제 얼마 전에 약식 판결이 나오면서 XRP 투자자 분들에게는 그나마 가뭄의 단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하지만 XRP가 달러 기준 1달러를 못 넘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나 2주 내에 SEC가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XRP 가격 0.7달러 부근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몇 크립토 관련 언론들은 약식 판결이 나오면서 XRP가 상승했고 이후 폴리곤이나 솔라나, 스텔라 루멘 같은 알트코인으로 상승이 옮겨갔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의 일주일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50을 밑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코인은 사이클이 있고 그 시기에 맞는 흐름을 보여야 불장에서 큰 상승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사이클상 비트코인 반감기인 2024년 4에서 5월경을 앞둔 시점입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꾸준히 상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승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시장 장악력이 커져야만 비트코인이 불장에 앞서 쏘고 올라가고 이후 알트코인이 그 뒤를 따라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리플 승소로 인한 알트 펌핑은 예상치
못한 전개입니다. 이 코인 마켓은 참 속이기를 잘하죠. 어떤 코인이 대세같이 보이다가도 금방 죽고 또 다른 코인이 나옵니다. 이 가까운 2021년 불장을 생각해보죠. 당장 비트코인이 쏘고 올라가다가 알트 불장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하드포크 소식을 내놓으며 화제의 중심에 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어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되고 소각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의 단순한 기능을 비웃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했고 2022년 지루한 하락장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으로 다시금 자리를 잡게 되었죠. 지금은 또 비트코인이 또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1K까지 갔던 비트코인은 현재 29K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굼뜨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이대로 6월의 상승을 뛰어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상 26K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는 주워 담아야 할 타이밍이지 공포에 떨 때가 아닙니다. 이제 불과 1월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2만 달러 아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알트가 상승하고 비트가 죽어 보아도 비트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2009년부터 그 사실을 비트코인은 매년 증명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